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논의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유철환 위원장 및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부위원장 3명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12일 전해졌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제공한 뒤 이를 폭로한 최재형 목사 등 3명입니다. 10일 전원위에서 유 위원장과 정승윤, 김태규, 박종민 부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며 사건 종결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받아주는 건 최 목사의 함정 취재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조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이 명품 가방을 뇌물이라고 하자 부위원장 중 한 명이 그런 말은 쓰지 말라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원이 15명 중 13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됐습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박종민 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법대 후배인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사건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포함되는데 왜 규정이 없다고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죄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조차 그럼 이런 사건은 앞으로 조사 안 할 거냐며 다른 기관에 송부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은 권익위가 사전 제공한 참고자료가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 위원은 참여연대의 사건 신고 내용이나 언론 보도, 종결 논리만 나열됐을 뿐 실제로 조사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설명에 한 위원은 국빈 자격으로 공개적으로 받은 선물과 명품 가방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일부 위원은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거수로 진행된 투표 결과 윤 대통령과 최 목사 사건은 종결 8표, 수사기관 송부 7표로, 김 여사 사건은 종결 9표, 수사기관 이첩 3표, 송부 3표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목사가 13일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과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최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최 목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하며 모든 만남이 김 여사 측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은 부인하지 않으며 자신이 처벌받을 각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최 목사 사건을 조사 중이며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의 영상 유포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진료 거부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벌칙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의대 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연세대의대 병원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의협은 18일 전국적 진료 거부와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으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8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 여부를 확인하고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처벌이 따릅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지키기로 했으므로 당장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협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자단체는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와 교수에 대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집단 휴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집회를 열고 정부의 진료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매수한 후 주가가 급락한 해외 주식 14개 종목은 대부분 하루 이틀 만에 80에서 90% 폭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에 본사를 두었거나 임원이 중국계 인사였고 법인 등록지는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영국령이었습니다. 한 주당 가격이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하고 시가총액도 작은 소형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홍콩 증시에서 키즈테크 홀딩스가 90%, 드리미스트 그룹이 87.14%, 슈퍼스트롱 홀딩스가 93.99% 폭락했습니다. 나스닥에서도 샹송 인터내셔널 홀딩이 87.85%, 메종 솔루션스가 83.56% 폭락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특별한 공시 없이 폭락했으며 폭락 전후로 국내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들 종목은 대부분 현지 증권사의 분석이 없는 소형주였습니다. 14개 기업 중 12곳의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이하였고 그중 절반은 200억 원 이하였습니다. 일부 기업은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다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해외에 상장하는 것은 흔한 일로 규제 당국의 감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VIE 구조는 중국 기업들이 자국의 법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만든 구조로 케이맨 제도 등 조세 회피 지역에서 큰돈이 오가도 찾기 힘들고 감시에서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우유 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생크림, 버터 등 유제품 가격도 함께 올랐습니다. 올해 원유 가격이 리터당 947원에서 996원으로 상승해 시중에 판매되는 흰 우유 가격이 5에서 8% 인상되었습니다. 국산 우유의 높은 가격은 원유 가격 연동제로 인해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2010년에서 2011년까지의 구제역으로 젖소수가 급감하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젖소의 젖은 주기적으로 짜주어야 하므로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우유 소비가 줄어도 가격이 상승합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유제품 가격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흰 우유 가격은 여전히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제품 가격 인상이 원유 가격 인상 때문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치즈나 버터 등은 대부분 값싼 수입산 가공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유업계는 원유 외에 다른 원료나 포장재, 인건비, 운임비용 등 생산비용 증가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원유 가격 인상은 모든 식음료 산업에 영향을 미쳐 물가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입될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유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대해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첨단 기술 보호 및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논의 중인 규제 대상은 최신 반도체 기술인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GAA 초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비판했으며 규제가 중국의 GAA 칩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미국과 해외 업체들이 중국의 제품을 파는 것까지 차단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규제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최종적인 규제가 언제 결론 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 AI 모델을 구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교한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초기 단계의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4일 금요일인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사이로 예보되었으며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5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권과 경상권 그리고 일부 경기 내륙 지역인 용인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덥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일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15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는 제주에서 시작하여 15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15일 낮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